9시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단단 연구소의 최단단 소장입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보내셨어요? 저도 지난 한 주 참 잘 보냈고 또 좋은 일이 또 한 건 있었고요. 또 시를 쓰는 걸 시작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시작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모두 시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고 하면 시인의 눈으로 이 사물을 판단하고 내가 출퇴근하거나 어떤 길을 나설 때 아니면 사람들을 만날 때 시인의 눈길로 관찰하고 뭔가 어떤 더 관심을 주면 통찰력이 생겨서 그게 바로 시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3일 됐죠. 3일 됐는데 시를 3편이나 썼습니다. 그냥 뭐 크게 좋은 그거보다도 일상에서 제가 생각한 것들을 그대로 우려내서 시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전에 공부를 하고 오후에 남한산을 갔다 왔죠.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많이 있고 덥더라고요. 이제는요. 아마 아침에 제가 명상할 때도 이제는 더워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추울 때는 정말 너무 추웠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데 이것만 여러분들이 다음 주 한 주간 실습을 하고 온다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브라이언 선생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행복해질 겁니다. 그리고 편안해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하죠. 제가 요즘 책을 한 권 쓰고 있습니다. 아주 비장의 책을 아주 쓰고 있는데 올해 내에 나올 텐데요. 어떤 컨셉이냐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6년 7년 아니면 지금까지 한 50 중반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7년 동안 깨달은 것이 가장 함축적으로 따고 했는데 그걸 이제 어떤 이론으로서 풀어낼 텐데 그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성공 프로세스들 그런 것들을 다 녹여서 제 프로세스에 들어오게끔 하려는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것이 더 해빙인데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것이 더 해빙, 시크릿, 미라클, 보물지도 하여튼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각 방법대로의 어떤 특성이 있는데 항상 읽어보면 그들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 딱 한 원리를 딱 그대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딱 익히면 되고 여러분들이 더 해빙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더 해빙은 이서윤이라는 분이 홍주연 작가와 같이 지었는데 이 이서윤이라는 분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사주, 명리, 운명학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특출하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익힌 원리 하나가 더 해빙입니다. 그래서 더 해빙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있는 것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있는 것에 감사와 기쁨을 느끼면서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는 겁니다. 내가 지금 10,000원밖에 없어. 그렇지만 5,000원짜리 뭔가를 살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10,000원밖에 없다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5,000원짜리 이 수박 하나 아니면 이거 하나 살 수 있는 그 느낌을 감사와 기쁨으로 충분히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좋은 에너지들이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부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사실 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시크릿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그걸 그대로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냐 하면 2월 달은 사실은 이 휴가도 많고 짧아서 이렇게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걱정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해빙을 다 읽었죠. 딱 읽으면서 책을 딱 덮는 순간에 전화가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이 가든파이브에 제 이 사무실을 얻어준 부동산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뭐냐면 사장님 버팀목 자금 그거 신청하셨습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 해당이 안 돼서 신청 안 했습니다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뭐냐면
이 가든 파이브 자체가 백화점 건물이기 때문에 영업 제한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저도 사업자가 있으면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깜짝 섬찟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뭐 긍정적이고 내가 뭐 원하는 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천천히 편안하게 왔지만, 그렇게 제가 더 해빙 책을 딱 읽고 덮자마자 그렇게 전화가 와서 저한테 그런 풍조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불을 갖다 준다는 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우연이 아니냐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거는 내가 그것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계속 내한테 있는 것에 만족을 하면서 그 풍요로움, 그것의 기쁨과 감사를 느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저에게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걸 주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더 해빙이라는 것은 내가 없는 것에 결핍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함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실 때 편안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루틴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니까 그 너무 삶이 좀 힘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안 힘듭니다. 편안해요. 왜? 오히려 아주 치열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면 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안 하면 막 불안하고 뭔가 뭐 안 될 것 같고 막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도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그건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일부러 어떤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더 해빙이 일부러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부자가 돼서 그 편안한 마음이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부에 대한 어떤 감정을 느끼니까 내가 부자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외부 세계는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투영이 돼서 나타난 건데 그것이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냐는 오로지 내 마음에 달렸다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계속 내가 그 밖에 어떤 현실에 시달릴 거냐? 밖이 슬프면 내가 슬프고 코로나가 온다면 우울해지고 뭐 누가 나를 툭 치면 화가 나고 이렇게 계속 이 밖의 어떤 그 현상들에서 내 감정들이 요동을 칠 거냐? 아니란 얘기죠. 내가 먼저 돈이 별로 없지만 내가 지금 1,000원, 2,000원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함과 기쁨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끼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한테 전해져 내려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내가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자꾸 내 안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내가 임대료가 지금 없는데 부족한데 어떡하지? 아무리 풍족하다라고 해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풍족하게 느끼지?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노력이 내가 어떤 아직 좀 부족하지만 그래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계속 쪼달린 어떤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나는 돈이 없어요. 나의 결핍을 결국 세상에 알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늘은 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자기도 속을 정도로 나는 풍부해, 나는 정말 언젠가는 멋지게 될 사람이야, 지금 좀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되죠. 그런데 자기를 속이면서 하는 정도, 그 정도까지도 괜찮습니다. 자기를 속이면서도 나 풍족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게 수순이거든요. 처음에 한 번부터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처음엔 나를 속이는 거죠. 그래 나 풍부해. 비록 내일 어떤 돈 나갈 것이 없어도 돈 나갈 것이 있는데 내가 돈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 내일 되면 어떻게 되겠지. 왜? 어차피 현상은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그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서 나도 모르게 어떤 해빙을 하면서 어떤 나에게 좋은 부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해빙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불교의 연기론하고 양자역학 이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교의 인연법이란 거 있죠. 그 인연, 연기라는 것은 인연 생기란 얘기인데 이 세상은 다 공하다는 겁니다. 왜? 불변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존재하는 것들은 뭐냐? 내가 지금 보이잖아요. 이 체단 단위가 보이고 여기에 사무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보이는 것은 뭐냐고 하면 어떤 원인이 조건과 만들어져서 인연이 돼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 결과 자체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냥 다만 있을 뿐이지 계속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해빙처럼
좋은 인연을 만드는 거죠. 아, 그래,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나 2천 원 있는 건 너무 고마워. 1천 원짜리 핫도그 하나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거야.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해 나가면 그것이 오히려 내가 잘 되는, 그리고 그 감정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린다고 하면 감사와 기쁨과 그런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들을 내 감정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충분히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더 해빙입니다. 그게 불교의 연기론이고, 양자역학도 마찬가지예요. 양자역학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에너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좀 없어도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와 기쁨을 내면 그 에너지들이 밖으로 쭉 나가서, 어차피 에너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좋은 에너지를 끌어들이는데, 반대로 나는 해도 안 돼, 여태까지 50평생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돼, 내가 뭐 되겠어? 이런 식으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또 내가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은 더 안 되고, 그럼 미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자기의 범인 줄 압니다. 아, 나는 요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 고착이 되는 거죠. 관점이 그렇게 아주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깨기는 정말 어렵던 거죠. 어쩌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가 깨어나기 이전은 보면 우리가 굉장히 왜곡된 시점을, 특히 나에 대해서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몇 년 전에 이탈리아 몬차시에서 이 시의원들이 둥근 어항에 금붕어를 기르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왜? 이 안에 있는 금붕어가 왜곡된 이 둥근 유리를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잔인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결국 이렇게 죽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왔던 DNA나 나를 성장시켰던 환경에 의해서 나는 그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거죠.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50에 기타도 배워보고 펜플루트도 해보고 뭔가 자꾸 지금도 막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시도 배우고 해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한계는 이게 실제로 있었던 한계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건방진 생각이 드냐고 하면, 야, 내가 혹시 또 아직까지도 내 안에 내가 발현시키지 못한 그런 어떤 재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건방진 생각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분도 있고 못 살아오신 분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의 한계, 이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부터고 내일부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생각만 바꾸면요. 우리는 어쩌면 이 둥근 어항에 있는 그 둥근 어항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금붕어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전부 단지를 알고 있는 거죠. 왜? 그 나름대로 또 근거가 있거든요. 우리가 천동설, 지동설이 있죠. 천동설,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했던 천동설도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이론이 있는 거고, 또 지동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예, 그거밖에 안 되면 그거밖에 안 되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 논리를 깬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영역보다는 더 넓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한정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노력만 하면 뭐든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더 해빙, 이것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편안하게 얻을 수가 있어, 이렇게 이걸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더 해빙이 아니라 제가 짓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을 오늘 발표할 텐데요, 더 최면입니다. 최면. 자, 해빙은요, 해빙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빙 신호등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쓸 때 이게 해빙이냐 낭비냐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떡볶이 1,000원짜리를 먹는데 이게 해빙이냐 낭비냐, 아니면 지금 이 늦은 시간에 내가 와인을 한 잔 먹는다, 이게 해빙이냐 낭비냐,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얘기죠.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무의식은 알고 있다는 거죠. 내 무의식에서 내가 이 돈을 쓸 때 파란불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래, 내가 이 방송을 끝나고 와인 하나 먹는 거는 내한테 그렇게 대할 필요가 있는 거야. 나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 이 해빙, 이 신호등은 파란색이 들어와서 내가 과감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뭘 사려고 하는데 자꾸 뭔가 부대끼는 거야. 아, 이거 살까 말까? 이거는 빨간불이라는 거죠.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사고 나자 바로 후회한다는 거죠. 내가 갑자기 가서 폭스바겐이나 무슨 슈퍼카를 하나 산다. 살 때는 좋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 날부터 후회를 하겠죠. 아, 내가 왜 그걸 샀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빙 신호등이라는 것이 자기 무의식을 통해서 아, 이건 내가 하고 싶어 파란불이 들어오면 하는 거고 나 이건 꺼달리는데 하면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대로 사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해빙 노트를 쓰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하냐면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상황들. 나는 지금 최단단 선생의 강의를 듣고 있어. 이게 I have입니다. 그리고 I feel은 나는 이 강의를 통해서 너무 행복해졌어. 정말 이 기쁨, 감사, 이게 I feel인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더 해빙을 잊어버리고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왔던 더 체면에 대한 원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체면이라는 것은요, 아주 뭐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체면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렵습니까? 그럼 어떻죠? 아,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들을 뭔가 좀 더 열심히 해보고 더 기적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게 체면이다라고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야, 체면 걸어, 네 자신한테. 그리고 체면 걸고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체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체면은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계속 갖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자, 이제 나 체면한다. 아니면 아이들한테, 아니면 동료들한테, 자, 우리 같이 해빙합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잘 될 수 있으니까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느낌. 그것이 이루어져서 내가 미래에 느낄 그 감정들을 미리 느끼는 겁니다. 뿌듯하게. 야, 그래, 내가 뭐 올해 목표를 달성해가지고 뿌듯한 그 느낌. 그 느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해빙 신호등이라 했는데 저는 체면 일기를 쓰는 겁니다. 체면 일기는 두 가지 종류인데요. 첫 번째, 나의 의도를 적는 겁니다. 여기서 의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할 때 명확한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도, 자, 나는 이 발표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겠다. 그게 의도인 거죠. 나는 최단단 선생의 강의를 들으면서 일주일 정도 편안하게 살아가겠다. 의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의도를 세상에다 공표를 하면서 두 번째, I feel.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최단단 선생의 강의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 편안하게, 그때는 막 불안하고 왠지 그냥 시간이 빨리 가고 뭔가 해놓은 건 없고 막 그 조급했는데 그래, 편안하게 가면서 루틴을 하면서 간다. 그 느낌, 편안한 느낌. 감사와 기쁨의 그 느낌, 그 느낌을 미리 한번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뿌듯하게. 그런데요, 제가 체면이란 것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다 이루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밖에 가다가 어떤 이쁜 여성분이 지나가요. 저분하고 사귀고 싶어 했는데 바로 사귈 수 있다.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혼돈스럽겠죠. 나는 로또 맞아서 돈 수억 원을 갖고 나는 바로 그냥 하와이 여행 가고 싶어. 그게 바로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겠죠? 자, 여기에 비밀이 뭐냐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체면을 걸 때는 거기에 걸맞는 에너지를 내가 축적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겠어. 자, 공표를 하세요. 내 의도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게 내 의도입니다. 그러면 그 느낌은 뭐냐면 그 1,000만 원을 벌기 위한 내가 에너지를 충분히 느껴주는 거죠. 충분히.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분히 그 에너지를 충분히 축적을 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은 이루어지는 시차가 있는 거죠. 내가 세상에 공표한 것하고 실제로 현실로 구현되는 것들은 시차가 있는 겁니다. 그 시차에 안절부절하고 안달하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제가 그랬겠죠. 모든 상황은 편안한 상태가 기본이라고요. 편안한 상태가 불안하지 않으면 내가 우주에다가 나 지금 불편해, 내가 부족해, 뭔가 결핍을 이 우주에다가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편안함. 비록 내 속에는 뭔가 좀 불안하더라도 편안한 느낌. 요즘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히 편안하다고 이거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뭔가 이루어질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생활을 해 나갈 때 자, 이제부터 나 체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체면한다. 원래는 이게 좀 더 길입니다. 짧게 얘기하면 뭔가 어떤 이루려고 하면 아주 선명한 목표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호흡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것이 이루어진 뜨거운 시각화를 대고, 마지막에는 셀프 토크를 해야 됩니다. 나 지금 이제부터 공부를 합니다. 나 이제부터 강연을 듣습니다. 열심히 들을 겁니다. 나 이거 잘할 겁니다. 이런 셀프 토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딱 줄여서 나 이제부터 체면한다. 나 이제부터 체면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 이제부터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 이룰 수가 있어. 나 체면한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 체면한다. 지금도 공부한다. 야, 공부 정말 잘 된다. 정말 편안하고 감사하다. 이 감정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 자, 이제부터 체면하면서 나는 사업을 한다. 나 사업할 때 월 1,000만 원 벌겠어. 자, 그 1,000만 원 벌었을 때 그 느낌, 기쁨 참 감사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1,000만 원을 버는 그 느낌, 1,000만 원을 벌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미래에 내가 느끼게 될 감정을 미리 내가 의도적으로 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게 바로 더 체면입니다.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 그대로 쭉 보내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체면을 한다라고 체면을 걸면서 시작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어떤 일들이 발생하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절대로 결과에 대해서 너무 예측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오로지 내 의도만 먼저 내고 의도를 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실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우주에서 여러분들한테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돌려줄 겁니다.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사과를 지금 먹지 않지만 내가 사과를 먹는다고 믿으면 우리 뇌는 우리 주인님이 지금 사과를 먹고 있구나 그렇게 믿고 있듯이 그렇게 100% 믿는 겁니다. 그래 나 지금 체면 걸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어. 그래 내가 체면 거는 것은 지금 공부 자 수학 이거야. 이걸 다 풀었던 그 느낌 너무 행복해. 이런 어떤 짧은 어떤 루틴 이 루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편안하게 이루면서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뭔가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 질문을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내일부터 실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든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에 어떤 느낌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맞는 얘기들 뭐 이렇게 해드릴 텐데 지금 이제 30분이니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20분 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제가 이런 식으로 뭔가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고 또 한 10분 정도는 체면 명상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단에 말씀드렸던 그 깨달음에 대한 얘기들을 무의식에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참 이제 체면 명상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공지사항을 드리자면 제가 다음 주 일요일부터 실전 체면 전문가 기본 과정을 시작합니다. 지금 여성분들이 2분 세팅이 됐는데 혹시라도 그런 체면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들은 한두 분 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날이니까 어떤 업무에도 지장이 안 되고요. 배우시면 지금까지 배운 분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도 있지만 삶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다른 어떤 데서 배우는 거하고 틀리게 오로지 하면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남한테 기본적인 체면을 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립니다. 자,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자세를 취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쭉 하시면서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지금 취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자, 이제 의식을 호흡에 집중해 보고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후 하고 내쉽니다.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후 하고 내쉽니다.
숨을 크게 들이쉴 때는 내 몸 안에 모든 공기들을 다 채운다고, 신선한 공기로 가득 채운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후 내보낼 때는 내 안에 모든 나쁜 것들, 그동안에 막혀있던 것들이 다 나간다고 상상하면서 그렇게 후 하는 겁니다.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후 하고 내쉬고. 좋습니다. 크게 들이셨다가 후 하고 내쉽니다. 내 말에만 집중해 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어떤 잡념이 생기면 그 잡념 그대로 그냥 내가 집어서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 말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자,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후 하고 내뱉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의식을 머리에 집중해서 내 머리에 힘이 쭉 빠진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내 머리에 힘이 쭉 빠진다. 머리가 텅 비어집니다. 좋습니다. 자, 제 얼굴 전체, 여러분 얼굴 전체에 힘이 쭉 빠집니다. 아주 편안하고 느긋합니다. 자, 이제 양팔에 힘이 쭉 빠집니다. 그죠? 제 말에만 집중해 보시면 됩니다. 양팔에 힘이 쭉 빠집니다. 자, 이제 가슴에 힘을 쭉 빼주십시오. 편안하고 느긋하게. 가슴에 힘이 완벽하게 빠지면 여러분의 심장이 천천히 규칙적으로 뛸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배에 힘을 쭉 빼주십시오. 배에 힘이 완벽하게 빠지면 여러분의 모든 장기들이 편안한 휴식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넓적다리부터 해서 다리에 힘을 쭉 빼주십시오. 다리에 힘이 완벽하게 빠지면 마치 남의 다리인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그저 툭 놓아버리세요. 그저 툭 놓아버립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몸에 힘이 쭉 빠져서 완벽하게 이완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어딘가에 긴장이 남아있다면 스스로 한번 풀어주십시오. 힘이 빠진다라고 그렇게 풀어주십시오.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5에서 하나까지 세어 내려갈 거예요. 숫자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여러분들은 더 편하고 더 깊은 상태로 들어갑니다. 5, 넷, 셋, 둘, 더 깊게 하나, 아주 깊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몸과 마음이 이완된 그 상태를 편안하게 즐겨보십시오. 아, 몸에 힘이 빠졌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 편안함, 마음도 느껴보시고 평소에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편안함, 아주 편안함. 자, 이제 내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누군가에게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행복하고 평화롭기 위해서 그에게 잘못을 구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또 누군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가 행복하고 평화롭기 위하여 그를 용서하십시오. 그대로 용서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잘못을 행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끄달리고 있다면 그대로 용서하십시오. 좋습니다. 편안하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것, 지금 이 순간 있는 것에 감사를
보십시오. 건강, 재물, 가족, 내가 지금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내가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 정도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뿌듯하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지금 내게 있는 돈과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그리고 내가 하는 비즈니스, 내가 다니는 직장, 감사와 기쁨으로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그 감사와 기쁨의 느낌이 뿌듯해질 겁니다. 그걸 그대로 느껴보는 겁니다. 그대로 느끼면서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체면, 제가 말씀드린 체면을 걸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회사를 나가고 직장을 나가서 직원들하고 있을 때 체면. 자,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언제든 이루어진다. 나는 지금 내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내 의도를 정확하게 외부에 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뿌듯한 감정을 미리 느끼는 것이죠. 아, 다 느껴져서, 다 이루어져서 감사하구나, 기쁘구나. 내가 이 기쁨을 내 직원들과 내 가족들과 함께 해야겠구나. 그 느낌을 그대로 불러오십시오. 내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하나 할 때마다 체면을 거는 모습. 체면, 체면, 체면. 그렇게 하시면서 편안하게 일을 해나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다 이루어진 그 모습, 그것을 크고 진하고 화려하게 느껴보십시오. 내 고객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내 고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고객이 행복한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내가 직장에 나가서 내 상사, 내 밑에 사람들하고 잘해서 회사가 잘 되게끔 만들겠다 하면서 회사가 잘된, 또 관계가 아주 좋아진 그 느낌을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기분 좋고 뿌듯하게. 자, 이제 여러분들이 무의식에는 체면이 그대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체면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면 그것이 잘 될 확률이 아주 올라갈 겁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그대로 믿으면서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가십시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의 의도와 여러분의 행동에 집중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결과는 하늘에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이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삶의 원리예요. 자, 잠시 후에 제가 하나에서 셋을 세면 깨어납니다. 깨어나도 이 뿌듯한 느낌, 이 체면에 대한 느낌은 그대로 기억하면서 깨어납니다. 깨어나면 아주 상쾌하고 개운합니다. 하나, 둘, 깨어나면 아주 상쾌하고 개운합니다. 셋, 자, 기지개 한 번씩 펴십시오. 오늘 9시 40분입니다. 9시 40분, 이제 40분 지났는데 오늘 또 어떻게 느낌이 좋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준비를 했고 준비를 한다고 해서만 갑자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수행하면서 깨닫고 느꼈던 것들, 그리고 실제로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